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박판서댁 머슴 돌쇠는 물지개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물이 참 빨리도 동이 난다야. 날이 더워서 그런가? 힘들게 물을 나르던 돌쇠는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지켜보던 여종 곰실이가 인상을 팍 썼습니다. 물을 2번 짊어지면 한 번은 쏟는구나. 좀 잘해봐라 잘. 그게 이놈의 물지개가 영 시원찮아서리. 핑계가 어째 샘물처럼 솟는구나. 일 못하는 머슴이 연장나무라는 거 몰러? 그래 알겠다. 이번엔 제대로 날라볼란다. 그가 투덜거리며 물동이를 옮기던 때였지요. 담장 너머로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붉은 비단 치마가 봄바람에 나부끼고 그녀의 하얀 발목이 드러났지요. 돌쇠는 그만 넋을 잃고 마님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발걸음을 헛디뎌 또다시 물동이를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또 엎질렀네. 이를 어쩌면 좋을꼬. 마님은 돌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돌쇠가 딴 데 정신이 팔렸나 보구나. 어딜 열심히 보다가 물동이까지 엎지른 것이냐. 돌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마당 건너편에서 박판서가 걸어오고 있었지요. 대감마님, 죄송하옵니다. 제가 봄날의 매화에 정신이 팔려 그만. 이놈, 핑계는 좋구나. 그래, 봄날의 매화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법이지. 하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박판서는 돌쇠의 변명을 듣고 껄껄 웃었습니다. 그렇게 박판서가 사라졌지요. 돌쇠야, 봄도 왔으니 이따가 연못 주변 좀 치우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럼 깨끗이 치워야 한다. 마님은 돌쇠를 향해 눈을 찡긋하였습니다. 어째 마님은 훤칠한 돌쇠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돌쇠는 마님의 명으로 뒤뜰 연못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봄바람에 살랑이며 물결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그때 연못 너머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다가 눈이 휘둥그레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글쎄, 마님이 비단 호톱만 걸친 채 연못에 발을 담그고 있었지요. 돌쇠는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요. 헌데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그만 발이 미끄러져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마님은 놀란 듯 하였지요. 헌데 어째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옷깃을 여미었지요. 아니, 돌쇠가 아니냐. 어찌하여 연못에 풍덩 빠진 것이냐. 마님, 죄송하옵니다. 제가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돌쇠는 허둥지둥 연못에서 나오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그의 건장한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지요. 연못 근처는 위험한 법이다. 특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는 더욱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제가 불가항력인지라. 호, 제법 문자까지 쓰는구나. 어째 더 귀여워졌다. 마님의 말에 돌쇠는 얼굴이 붉어져 어쩔 줄 몰라 하였지요. 그나저나 옷이 다 젖었구나. 내 방으로 와 마른 옷을 받아 가거라. 아닙니다, 마님. 이대로 말려도 괜찮사옵니다. 돌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마님은 그의 당황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채로 입가를 가렸지요. 그날 밤 돌쇠는 물장구 치던 마님의 모습이 떠올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이른 아침 돌쇠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왔습니다. 도끼질을 하면 혼란스런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했지요. 헌데 도끼를 휘두르는 동안에도 자꾸만 마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속에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이, 그 도끼로 나무가 아니라 마음의 번뇌를 배려하는구나. 안개 속에서 스님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승은 맑은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스님, 놀라게 하시면 어쩌시렵니까? 제가 도끼를 잘못 휘둘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네 눈빛이 흐려 보이는군. 무슨 일로 이리도 심란한 겐가? 스님, 만약 높은 곳의 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꺾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바라만 봐야 할까요? 어찌 꽃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는가? 봄날의 꽃을 꺾으면 그 아름다움은 순간일 뿐이니라. 하지만 스님, 그 꽃이 저를 유혹한다면요? 꽃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유혹되는 것이니라.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 하면 손만 젖을 뿐이지. 돌쇠는 스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그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지요. 돌쇠야, 내가 광에서 뭘 좀 찾아야 하니 네가 날 좀 도와주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돌쇠는 마님을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헌데 눈이 왕방울만큼 커지고 말았지요. 마님은 비단더미 위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옷고름은 반쯤 풀어져 있었지요. 돌쇠야, 이리 와서 내 옷고름 좀 고쳐다오. 이상하게 풀어지는구나. 마님, 그건 제가 아니라 여종이 해야 할 일이 아니옵니까? 여종들은 모두 바쁘다 하더구나. 네가 어서 고쳐다오.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느냐.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바늘과 실을 건넸습니다. 돌쇠의 손이 떨려 바늘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아이고, 죄송하옵니다. 돌쇠는 바늘을 찾기 위해 허둥지둥 비단 사이를 뒤적였습니다. 마님은 그런 돌쇠의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았지요. 돌쇠야, 너는 어찌 이리 긴장하느냐. 내가 그리 무서운 사람이더냐. 아닙니다, 마님. 제 손이 서툴러서 그러하옵니다. 마님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돌쇠의 코끝을 스쳤지요. 돌쇠야, 네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내 모를 줄 아느냐. 돌쇠는 월암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마님, 하늘의 달을 손에 넣으려 하면 그림자만 남을 뿐입니다. 저는 마님을 우러러 보지만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사옵니다. 하늘의 달이라 참으로 그럴듯한 비유로구나. 하지만 달이 물에 비추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오는 법이지. 마님은 돌쇠의 지혜로운 거절에 오히려 더 큰 매력을 느꼈지요. 돌쇠는 빠르게 바늘을 찾아 마님에게 건네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격하게 뛰고 있었지요. 들어오너라 돌쇠야. 돌쇠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두리번거리는 돌쇠의 눈은 어딘가 그리운 듯 하였습니다. 한편 박판서는 붓을 들어 서찰을 쓰고 있었지요. 이 서찰을 월암 스님께 전해주어야 하느니라. 중요한 내용이니 절대 잃어버리지 말거라. 네, 대감마님, 소인이 목숨을 걸고 전하겠사옵니다. 긴장한 나머지 돌쇠는 그만 팔꿈치로 먹그릇을 건드렸습니다. 검은 먹물이 서찰 위로 쏟아졌지요. 이놈 돌쇠야, 또 실수를 했느냐? 아이고, 죄송하옵니다, 대감마님. 에잉, 중요한 내용을 전부 망치고 말았구나. 한참을 쓰던 글을 망쳤으니 인자한 박판서도 쌍심지를 켰습니다. 기겁한 돌쇠는 얼른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지요. 대감마님, 제가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요. 네가 말이냐 정말이냐? 돌쇠는 그 긴 내용을 다 기억했는지 줄줄 글을 썼답니다. 어느새 박판서가 쓴 서찰과 똑같은 내용이 완성되었지요. 놀랍구나. 내게 이런 재주가 있을 줄이야. 박판서는 돌쇠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지요. 돌쇠야, 네가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가는구나. 하지만 아직도 네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없구나.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 돌쇠는 한때
양반가의 자제였습니다. 허나 억울한 모함으로 가문이 몰락한 후 머슴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인은 대감님의 은혜 덕분에 이곳에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하냐? 하지만 내 말투와 행동은 평범한 머슴과는 다르구나. 언젠가는 내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겠지? 네, 언젠가는 그럴 기회가 있겠지요. 알겠다. 그럼 가서 월암 스님께 서찰을 전하거라. 돌쇠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되찾고 싶다는 야망이 불타올랐지요. 돌쇠가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니 한밤중이었지요. 마당을 지나는데 누군가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돌쇠 돌아왔느냐? 잠시 나 좀 보거라. 달빛 아래 마님이 서 있었지요. 마님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마님,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내 방으로 들어오너라. 할 말이 있다. 돌쇠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마님은 어둑한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요. 달빛이 아름다운 밤에 홀로 있기 외롭구나.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뿐이니 마님, 소인은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적절치 않사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소매를 붙잡았지요. 돌쇠야, 너까지 나를 외면한다면 내 목숨을 끊으리라.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느냐? 돌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님, 이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일입니다. 대감님께서 아시면 그러자 마님은 천천히 일어나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돌쇠의 이성을 흐리게 했지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오직 너와 나, 그리고 저 달만이 알 뿐이지. 그 순간 돌쇠의 마지막 저항이 무너졌습니다. 단비가 메마른 들판에 스며들듯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지요. 마님, 이 일이 발각되면 우리 모두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거라. 이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 돌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지요. 며칠 후 출타를 나갔다 돌아온 박판서가 돌쇠를 불렀지요. 돌쇠야, 오늘은 귀한 손님들이 오시니 술상을 잘 챙기거라. 네, 대감마님, 소인이 정성껏 모시겠사옵니다. 대청마루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조정의 고위 관료들로 시와 학문을 논하며 풍류를 즐기고 있었지요. 자네 집 머슴은 어찌 저리 단정한가? 보통 머슴과는 다른 기품이 있네 그려? 그저 성실한 녀석이라 일을 시키기 좋을 뿐이오. 돌쇠는 술병을 들고 양반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랐습니다. 양반들은 이내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늙은 양반이 자신이 지은 시를 읊었지요. 봄바람 불어 꽃잎 날리니 강물은 흐르고 사는 굳새구나. 세상사 모두 부질없으니 한 잔 술로 시름을 잊으리. 다른 양반들이 박수를 치며 칭찬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지요. 두 번째 구절에 사는 굳새구나보다 사는 푸르구나가 더 운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순간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양반들이 놀란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뭐라고? 감히 머슴 주제에 내 시를 고치다니. 돌쇠야, 네가 무슨 말을 한 것이냐? 죄송하옵니다. 소인이 무지하여 신뢰를 범했사옵니다. 그러나 나이 꽤나 젊은 양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이 머슴의 말이 맞네. 사는 푸르구나가 더 낫구려. 어디서 그런 안목을 배웠느냐? 소인이 어디선가 들은 것을 따라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돌쇠야, 이제 물러가 있거라. 허나 박판서는 멀어져 가는 돌쇠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 머슴은 범상치가 않았으니까요. 양반들의 잔치가 끝난 후 돌쇠는 대청마루를 정리하였습니다. 일이 원체 많아 밤까지 이어졌지요.
그때 정원 한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웬 아름다운 여인이 등불 아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돌쇠는 그제야 그 여인이 박판서의 따님 박소저임을 알아보았지요. 죄송하옵니다. 소인은 대청마루를 청소하던 머슴 돌쇠라고 하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머슴이로구나. 오늘 사대부 모임에서 시구를 바로잡았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짓을 해서 아씨를 불쾌하게 했습니다요. 아니다. 헌데 그 시구의 오류를 어찌 알아챘어? 보통 머슴이라면 알 수 없는 일인데. 돌쇠는 부채를 고치려 애쓰다가 무심코 시구를 읊조렸습니다. 부러진 부채 달빛 아래 고치려 하나 부러진 인연은 어찌 고치리오. 박소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새롭게 바라보았지요. 그 시구가 훌륭하구나. 참으로 뛰어난 재주야. 아닙니다, 소저님. 그저 어디선가 들은 것을 따라 한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돌의자에 나란히 앉아 시와 학문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며 소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지요. 돌쇠야, 너는 어찌하여 그런 학식을 갖추고도 머슴으로 사는 거야? 세상사 모두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지요. 구름 속에 가려진 달처럼 말입니다. 언젠가 구름은 걷히고 달은 다시 빛날 거야.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박소저는 돌쇠의 겸손함과 학식에 끌렸습니다. 돌쇠도 소저의 인품에 반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과 그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을 실감하고 가슴이 아팠지요. 늦었으니 들어가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대화가 즐거웠어.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지요. 며칠 후 박소저는 여종 곰실이와 함께 저작거리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사온 비단으로 아버님 생신 옷을 지어야겠어. 대감마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구먼요. 그대 골목 앞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명의 불량배가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이런 양반집 규수가 아니신가? 그 고운 비단 보따리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어떻겠소? 비켜주시오. 내 아버지는 박판서이시니 함부로 대하다간 큰 화를 입을 것이오. 판서댁 따님이라 더욱 값진 인질이 되겠구나. 잡아라. 불량배들은 느물거리면서 박소저에게 다가왔지요. 곰실이가 막아섰지만 금세 떠밀려지고 말았답니다. 얼굴이 새파래진 박소저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씨, 위험하십니다. 돌쇠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판서대감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왔다가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한 것이었지요. 이 불안당들 감히 아씨를 해치려 하다니. 돌쇠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너무 급하게 달려오다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불량배들은 이 모습에 큰 웃음을 터뜨렸지요. 이제 보니 완전 얼간이구나. 못들 하느냐. 어서 쳐라. 불량배들은 돌쇠에게 몰매를 놓았습니다. 돌쇠는 복날 개 맞듯이 얻어맞았지요. 허나 그러는 와중에도 끝끝내 박소저를 보호하였습니다. 에이 똑한 놈 같으니. 그때 소란을 듣고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불량배들은 그제야 꽁무니를 뺐지요. 돌쇠는 박소저의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야 기절했답니다. 돌쇠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앞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약그릇을 들고 있는 박소저가 있었지요. 정신이 들어. 어서 이 약을 먹어. 아씨, 여기가 어딥니까요? 급한 대로 주막의 방을 빌렸어. 돌쇠는 소저가 건네는 약그릇을 받아 마셨습니다. 쓴 약이었지만 소저의 따스함이 쓴맛을 덜어주는 듯 했지요. 이제 상처를 살펴봐야겠구나. 윗옷을 벗거라.
돌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사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등 뒤의 상처를 어찌 치료할 건데? 돌쇠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위솥을 벗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근육질 몸에는 여기저기 피멍이 들었지요. 소전은 돌쇠의 상처에 정성껏 약을 발랐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을 때마다 돌쇠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요. 아씨, 제가 어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지.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오히려 내가 감사를 해야지. 치료를 끝낸 두 사람은 조용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씨는 어쩌다 어머니를 여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문에 빠졌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네 이야기를 좀 해줘. 제 이름은 사실 돌쇠가 아니라 강명한입니다. 제 아버지는 대사헌을 지낸 강제식 대감이지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강대감이 그대의 아버지였구나. 돌쇠는 드디어 자기 속내를 털어놓았지요. 자기가 사실 몰락한 양반이고 모함을 당해 집안이 풍비박산난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나 역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에게 미움을 사 외롭게 지냈어. 어째 우리는 서로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아픔을 가졌구나.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나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돌쇠 아니 강명한 도령.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마치 하늘이 정해준 인연처럼 말이야. 제가 언젠가 정당하게 아씨 앞에 설 수 있다면 그때는 제 진심을 모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게. 두 사람의 손이 탁자 위에서 살짝 스쳤습니다. 짧은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여운이 담겨 있었지요. 그 후로 돌쇠는 마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박소저와 마음을 나눈 마당에 마님과 함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돌쇠야, 왜 요즘 나를 피하는 것이냐? 그날 밤 이후로 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하구나. 마님, 그날 밤은 실수였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마님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소매를 붙잡았지요. 다른 곳이라니? 설마 계집종이라도 마음에 들었단 말이냐? 아닙니다, 마님. 다만 제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음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마님의 눈에 질투의 불꽃이 일었지요. 그게 혹시 내 수양딸과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 마님이 박소저를 입에 올리자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님, 제발 이 일은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입니다. 네가 감히 나를 거부한단 말이냐? 내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잊은 적 없습니다. 마님은 대감의 부인이시고 아씨의 계모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머슴일 뿐이고요. 마님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마님은 획 하고 고개를 돌려 떠나버렸지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돌쇠는 크게 한숨을 토했답니다. 이제 결심했다. 오직 아씨만을 생각하리라. 그리고 어떻게든 내 신분을 되찾아 당당하게 그분 앞에 서리라.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박소저의 모습만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돌쇠는 마님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박 판서가 서재에서 공문서를 살펴볼 때였지요. 갑자기 마님이 급히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영감, 제 값비싼 놀이개가 사라졌사옵니다. 놀이개라니? 혼수 중에 제일 아끼던 그 옥놀이개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없어졌사옵니다. 이 집안의 도둑이라니 그냥 넘어갈 수 없구려. 하인들을 마당에 모으라.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돌쇠를 비롯한 모든 하인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헌데 돌쇠는 어째 마님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중한 놀이개가 사라졌다. 누구든 알고 있는 자는 지금 나서라.
나중에 발각되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마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감, 제가 의심 가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돌쇠를 조사해 보시지요. 마님, 소인이 어찌 그런 귀한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소인은 결백하옵니다. 돌쇠야, 네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느냐? 절대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돌쇠의 방을 수색해 봅시다. 결백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소? 박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인들이 돌쇠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쇠의 장롱 속에서 옥놀이개를 찾아냈지요. 이럴 수가, 소인은 정말 이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박판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돌쇠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대감마님, 제가 놀이개를 훔쳤다면 까치도 웃을 일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증거가 명백한데. 소인은 결백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모함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변명이냐? 너를 당장 관아에 넘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동안의 충성을 생각해 창고에 가두어 두겠다. 그곳에서 네 죄를 반성하거라. 그리하여 돌쇠는 창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씨, 돌쇠 장롱에서 마님의 비녀가 나왔다는 소식 들으셨지요? 믿을 수가 없어. 돌쇠는 결코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아무래도 수상했지요. 돌쇠는 혹시라도 자기의 신분이 알려질까 장롱을 꼬박꼬박 걸어 잠궈두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잘 아는 박소전은 뭔가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마님께서 밤늦게 몰래 누굴 불러들이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마님은 그 사내가 돌아간 뒤 곧장 돌쇠방 근처로 가더군요. 아무래도 그 사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 같구나. 예,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소전은 곰실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곰실아, 그 사람 다시 찾아올 수 있겠느냐? 염려 마셔요. 제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아씨. 그날 저녁 박소전은 아버지 박판서는 물론이고 새어머니까지 서재로 불렀지요. 아프다 하지 않았느냐? 갑자기 왜 나를 이리 부른 것이냐? 분위기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중요한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돌쇠에게 씌워진 도둑 누명, 그 배후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이미 명백히 드러난 일이 아니더냐? 새어머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분을 모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곰실이가 낯선 사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헌데 마님의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런 자를 왜 이리로 들이는 것이냐?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조용히 하시오 부인. 어디 말을 들어봅시다. 소인은 동네에서 열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마님께서 부르셔서 잠깐 일 하나를 했습니다. 자네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인가? 마님께서 돌쇠 도련님의 방에 있는 옷궤를 열라고 하셨습니다. 자물쇠를 부수면 흔적이 남으니 조심스럽게 따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저는 그저 부탁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새어머니, 이제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마님은 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섰지요. 반면 박판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부인, 이것이 사실이요? 마님은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습니다. 허나 박판서의 날카로운 눈빛에 꼼짝을 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마님은 박판서 앞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영감, 그것이 저 머슴이 건방져서 그만. 말하지 말게. 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영감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소. 내일 아침 당신의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이혼장을 써줄 것이오.
마님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판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박 판서는 하인을 불러 돌쇠를 즉시 풀어주라고 명령했지요. 마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돌쇠를 원망했습니다. 내 신분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다. 너는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 아니냐? 그러나 박 판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 돌쇠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지. 그리고 나는 그의 진심과 충성심을 믿기로 했소. 그렇게 마님의 마지막 수까지 무력화되었지요.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방을 나갔지요. 박 판서는 서재에 앉아 있었지요. 돌쇠는 공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야, 이제 내 진짜 이름이 강명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아버지 강판서는 내 오랜 친구였느니라. 대감마님, 그동안 제 신분을 숨겨드린 것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것 없다. 오히려 내가 너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 왔느니라. 월암스님과 상의한 결과 너를 명문서원에 보내 공부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지요. 내 재능과 학식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 서원에서 3년간 공부한 후 과거에 응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가문의 억울한 누명도 내가 조사해보마. 대감마님, 이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저 네 재능을 펼쳐 훌륭한 선비가 되거라.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답이 될 것이다. 돌쇠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박소저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돌쇠는 짐을 꾸리고 정원에서 박소저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정원은 두 사람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듯 했지요. 서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여기를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와 아씨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박소저의 눈에 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비녀를 꺼내 돌쇠에게 건넸지요. 이 비녀를 가져가세요. 이것이 당신을 기다리는 제 마음입니다. 돌쇠는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녀를 받아 품에 넣었지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당당한 선비가 되겠습니다. 봄은 가도 또 다시 돌아오는 법이니 우리의 인연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눈물을 참으며 정원을 나섰고 소저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돌쇠는 서원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슬픔과 희망이 교차했지만 미래에 대한 결의로 가득 찼지요.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돌쇠는 원래의 이름을 찾아 강명한이 되었지요. 또한 더 이상 머슴이 아닌 과거에 급제한 젊은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강판서 가문의 복권을 마무리해야겠소.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데 3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이루어냈소.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배족되었던 강판서 가문이 복권되면 많은 이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강명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한켠은 여전히 허전하기만 하였지요. 박판서 댁에 관한 소식은 없는가? 박판서께서는 여전히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다만 무엇이오?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판서의 따님 박소적께서 2년 전 혼인하셨다가 한 해 만에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셨다고 합니다. 강명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련한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군. 아씨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대감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그저 놀랐을 뿐이오. 서기가 자리를 비우자 강명한은 품속에서 오래된 비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박소저가 그에게 준 비녀였지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판서를 찾아뵈어야겠소. 공무로 인한 방문이니 준비해 주시오. 네, 대감,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강명하는 창가에 서서 다시 한번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이미 과부가 되었으니까요. 국법은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또다시 벽이 생겼구나. 강명하는 오랜만에 박판서를 예방하기 위해 그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5년 전 머슴이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벚꽃 잎이 바람에 휘날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가 손으로 꽃잎을 쓸어내리는 순간 정원 깊숙한 곳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서 있는 여인은 다름 아닌 과부 박소저였지요.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단아한 아름다움은 여전했습니다. 강명하는 너무 놀라 발걸음을 헛디뎌 정원의 돌계단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우스꽝스럽게 넘어지며 벚꽃 잎이 위로 굴러갔지요. 이런, 괜찮으십니까? 박소저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넘어진 강명한을 도우려 손을 내밀었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설마 돌쇠? 아씨,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지요. 강돌쇠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씨, 이제는 강명한이라 불러주십시오. 제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과부 박소저의 눈에도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강대감님이라 불러야 하겠군요. 장원급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아씨의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과부 박소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님의 명으로 혼인했지만 남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혼자지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후회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강명하는 품속에서 오래된 비녀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소저가 그에게 준 것이었지요. 이것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약속대로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소저는 비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봄은 매년 돌아오는 법이지요. 우리의 인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세상의 법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만 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씨의 곁에서 평생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법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법도가 아닐까요? 저 역시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닿았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를 춤추듯 맴돌았지요. 마치 그들의 재회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하였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